시작할게요. 자, 보면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체크인. 이제 브랜드가 다 정해져서 체크인 할 거예요. 체크인 등록. 그래서 보시면 설명만 해드릴 거니까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내 농장에 가서 하셔야 돼요. 내 농장에 가서. 그러니까 하는 걸 보여만 드릴게요. 이제 체크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나 같은 경우 글을 쓸 때 항상 잡스와 윤 선생이라고 아예 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장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잡스와 윤 선생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글 보면 여기 체크인이라고 있죠. 여기 체크인 만들었던데.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체크인. 이제 농장 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 애플 플러스는 안 해도 돼요. 이미 정리가 다 해놨어요. 체크인. 여기 라이브 사진 체크인 없어요? 없어요. 체크인 있잖아요. 클릭해보세요. 클릭. 아니. 여기에 클릭. 체크인. 있잖아요. 여기. 체크인 있죠? 아이폰. 폰이 다 다르니까. 자, 체크인 누르면 어디에 계신가요? 있죠? 장소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없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갖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등록하면 안 돼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여기서 등록하시면 안 되고 집에 가셔갖고 아니면 농장에 가셔가지고 체크인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밭에 가가지고 위치 추가를 여기 위치 추가를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위치 추가.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아니면 장소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검색하냐면 내 농장 이름을 쳐보세요. 내 농장 이름. 내 농장 지금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 농장 이름을 쳐보세요. 아니 이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면 체크인 나오거든요. 아, 여기서 장소가 아무것도 없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주소를 해야 되네요. 아니요, 내 농장 이름. 내 농장 이름. 띄어쓰기 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거는. 예,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그냥 붙여서 써보세요. 하니까 없으면 새 장소로 추가가 나오죠. 네. 새 장소 추가를 눌러보세요. 완료하면 안 돼요. 일단 새 장소 추가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제 나오죠. 네, 어떤 유형? 예, 뭐 유형인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뭐 농장이면 농장, 뭐 음식점 막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오면 농업 있어요, 농업. 그럼 농업을 클릭하면 여기는 농업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아니 등록이 안 됐어요. 뭐요? 농업을 치니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위치 추가. 이거는 또 안 되나? 설정이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여기.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업하고 농업했죠? 여기는 해준 농장 해놨잖아요. 근데 왜 안 떠? 농장. 아, 그렇지. 이건 했으니까. 뜬 거지. 이게 세상도 뜨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농업, 농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카테고리를 해갖고 나중에 위치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추가하면 돼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현재 위치. 그렇죠. 현재 위치. 현재 그 위치 가서 해야 된다는 게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이 한 20명 교육하면 한두 명 꼭 위치가 안 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안 떠요. 근데 농장. 장소를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한번 이렇게 등록을 시키세요. 그럼 내 농장 이름을 그러면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체크인을 눌러서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왜 체크인을 계속 반복적으로
포스팅 할 때마다 내 장소를 눌러줄까요? 이래가 여보세요. 얘기 들어요. 빨리. 대답해요. 정무님.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왜 계속 내가 글을 쓸 때마다 왜 체크인을 왜 하냐고요? 왜 할 것 같아요? 막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봤죠? 왜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농장 이름이 또 나오네. 그렇죠. 한 번이라도 그 상대방이 내 농장 이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면 지금은 아직 해드는 농장은 아직 장소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잡스야 윤 선생 클릭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클릭하면 내 페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이제 페이지는 좀 이따 만들 건데 페이지로 가서 내가 여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잡스야 윤 선생이 매번 윤상임 님이 잡스야 윤 선생이 있습니다라고 뜰 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내가 오면 여기에 홈페이지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샵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샵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길 보고 주문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처음 만들면 이게 페이지로 연결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 호이씨 완전 내가 해놓은 거 보고 어쩜 저렇게 때마침 해놔가지고 예시로 들어줄 수 있게 어찌나. 근데 호이씨가 그저께 해드는 농장 이렇게 해놨어요. 나랑 똑같이 생긴 건 똑같죠? 잡스야 윤 선생이랑. 근데 클릭해보면 이거는 그냥 장소만 태그가 돼 있는 장소로만 돼 있어요. 페이지 기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해놓고 나면 며칠 뒤에 페이지로 연결하시겠습니까? 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매번 가는 데마다 내가 장소를 태그해서 어디에서 했는지 이런 거를 표시하게 하는 게 장소 태그예요. 체크인. 예. 근데 이제 체크인이라는 걸 이제 이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크인을 많이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기술센터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매번 갈 때마다 체크인을 해놓으면 검색했을 때 내게 뜰 확률이 많죠. 그럼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거기 들어가 보다 보면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체크인. 그러면은 글 쓰기 전에 포스팅 글 쓰기 전에 일단 체크인부터 하고 그렇죠.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친구 태그 태경아님이 백호인 씨랑 해놓으니까 백호인 씨 담벼락인데도 이 글이 같이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점이에요. 서로 태그를 걸어주니까 글이 두 사람이 한 개밖에 안 썼는데도 2개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좋은 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 남편처럼 아예 글을 안 쓰는 사람을 태그를 걸어버리면 저 사람 친구한테 내 글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쓴 것처럼 되는 거예요. 판매글을 쓰거나 이럴 때. 그러면은 내가 체크를 해놔놓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친구 찾기에서 네, 같이. 공형을 네. 탑재를 해놔놓으면은 어디에서 같이 있었다. 같이 있습니다 하고 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철이님이 친한 척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동우 씨가 항상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침 먹었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조선화님 외 4명과 함께 4명이 누군가 이렇게
선아한테도 가 있고. 여기 이렇게 요 사람들을 태그해가지고 같이 그럼 그 사람 답변하게도 이 글이 똑같은 게 민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적으로 잘 써먹는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사실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사람들 그 이제 용감한 정미 씨 같은 경우는 내 사과가 다 팔리는 시점이 되면 나를 태그 걸어요. 내 고객이 그래서 홍로 때 나를 태그 걸어가지고 내 고객이 저기 사가지고 부사 때도 그쪽으로 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맞죠? 몰라 어디서 자꾸 시치미를 떼고 그래요. 그래 사람들을 몰랐어요. 예. 전혀 모르는 걸 그니까 정미가 나보고 전화 와갖고 쌤, 내 한 번만 태그 걸면 안 돼요. 그러라 이랬더니만 그랬는데 내 친구들한테 노출이 되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홍로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내 고객들이 그쪽에다 이제 사과를 사죠. 한번 넘어간 고객은 다시 안 온다. 이게 그러면 가서 유명한 사람 하나 친구 만나서 그렇죠. 예. 놓으면은 그렇죠. 이제 같이 그러니까 고용쌤 오면 무조건 태그를 거는 거예요. 왜 고용쌤 왔는데 왜 태그야? 그러니까 그 창은 삼기는, 며칠 전에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갔는데 왜 나를 태그를 안 거냐고, 선생님이. 가르쳐줘야죠. 이게 이제, 선생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근데 선생님의 단점 뭐냐면 농업인이 엄청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안 걸고, 이 소수자랑 관련돼 있을 때만 태그 걸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고용 선생님이 진짜 한 방이 센 게 뭐냐면 스토리 채널에 선생님이 업을 한 방 해주면 친구가 우르르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판매를 돌입하면 좀 잘 안 되면 쌤한테 쌤 업 한번 해주세요. 내가 따로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업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방이 세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해시태그는 걸고 싶으면은 내가 글을 써가지고 맨 밑에 내가 느림보 농부라고 쓰고 싶은 느림 해시태그 해가지고 느림보 농부 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검색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제대로 글을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고용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왔는데 왜 나 태그 안 걸고 페이북에 태그의 기능이 있는데 태그를 근데 우리는 아니까 왜 상기는 태그를 안 걸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글을 안 올려 이렇게 하시나. 쌤 아직 너무 기초라 전혀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너무 사과 농가라서 민폐가 될 수 있어요. 이기 같은 경우에는 사과와 산나물과 막 품목이 많았으니까 서로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 이제 다른 사람 태그를 걸어주면 그 사람 친구들이 사과를 보니까 공유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사과기 때문에 복숭아 총각 정도면 모르지만 서로 태그를 거는 순간 민폐예요. 무슨 말인지 특히 판매 시점에 태그 걸면 그건 진짜 민폐예요. 그래서 내가 태그 끄라고 얘기하고 따로 전화 막 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진짜 민폐예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산나물 팔 때라 갖고 태그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과 농가가 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웬만하면 여기 있는 사람끼리는 태그 걸지 마세요. 특히 판매 시점에 엄청 민감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과가 없다는 게 참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사과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태그 걸어주기가 참 그런 거예요. 내가 홍로를 걸어주고 일기에도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도 판매가 너무 잘 안 돼서 한 사람 해줬는데 내 고객이 그걸로 훅 다 넘어갔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할 때 나를 태그 걸면 돼요. 이런 수업을 하면 오늘 같은 때 수업을 했다. 오늘 뭐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수업을 했다. 이러면 이제 내 친구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이 괜찮고 잘 쓰고 이랬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그를 걸면 태그를 심사해서 나타나게 할지 안 나타나게 할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건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허락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왜 안 되지? 아, 됐다.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사진에 보면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성에서 이렇게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청주로 옮기면 청주가 되고 서울로 옮기면 서울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해시태그 여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글을 쓰는 요령이에요.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일 먼저 사진을 추가하세요. 사진 추가하세요, 사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진을 요 사진 쓸 거예요. 완료 눌렀죠? 그럼 사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태그 거는 거예요. 사람 태그. 누구 글 건가? 이종상님. 그 다음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나는 잘 안 써요. 근데 이걸 쓰면은 재밌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권해줄만 한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체크인. 이제 하는 거예요. 체크인. 그래서 장소 체크인은 늘 그래서 뭐 잡수아 윤선생, 윤상임님의 집 이런 것 뭐 저도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잡수아 윤선생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글을 쓰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밑에다가 설명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클릭하면 설명추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 하면 글을 다 쓴 다음에 사진을 클릭해서 설명 추가를 하면 돼요. 요렇게. 왜냐하면 위에 다 썼는데 밑에다가 똑같은 걸 또 쓰거든요. 설명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래도 문맥상 이런 것까지 자질구레하게 너무 많이 쓰는갑다 싶은 글은 여기 설명글에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세하게. 근데 여기 자세하게 쓰더라도 막 4줄, 5줄 쓰는 거는 더 역효과예요. 그냥 2-3줄 정도, 2줄 정도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설명글을. 딸기 우리 맨날 이렇게 땁니다. 지금 저 사진 한 장만 하니까 16초가 안 나오네요. 나올 거예요. 해볼게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클릭하면 진짜 안 나오네. 2장을 해야 나오는가 봐요. 내가 클릭을 하나 하니까 그거 나오고 딴거 클릭하니까 딴거 아,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태그하고 체크인 했는데 태그 하면 태그하면 태그하면 이상호랑 같이 있었다고 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호의 담벼락에 선생님이 쓰신 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호의 친구들이 선생님 글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진을 2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쓰고 싶으면은 클릭. 그러면 수정. 여기 설명 추가. 자, 사진. 이 사진 체크. 아, 사진 태그는 여기 사람 옆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 태그예요. 친구 태그. 요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런데 내가 사진에다가 좀 뭐 글도 좀 쓰고 싶고 뭐 예쁜 캐릭터도 한 개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수정 나오죠? 여기 수정.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색 보정도 되고 밑에 태그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자동 태그되고 자를 수 있고 글씨도 넣을 수 있고 스티커도 넣을 수 있고 내가 펜으로 쓴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체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스티커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뭐 이렇게 글씨
아, 근데 써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 취소를 누르면 그 앞에 단계로, 전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재설정하면 싹 지워지고. 그리고 스티커 이런 거 할 수 있고, 자르기. 자르기 하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으로 자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사진 편집을 간단하게 여기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앱에 가서 사진 편집기를 하지 않아도 사진을 여기서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정보사 뭡니까? 왜 이거는 아니 효과가 효과가 요거 돼요? 네네, 효과. 그럼 태그는 그게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태그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그 얼굴을 인식해서 얘가 태그, 그럼 사람을 여기서? 알려줘요. 여기 수정. 수정. 그저 그러면은 효과. 그쵸, 요 효과. 어, 이렇게 하면 요거 나오죠. 이렇게. 아까 그 사진 자르고 뭐 그런 거는? 이게 기능마다 다 달라가지고. 사람 얼굴 있는 걸로 태도하면 아, 예, 예. 그럴게요. 잠깐만요. 안 되네. 여기 수정.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있잖아. 여기. 위에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기능마다. 만약에 사람을 태그하고 싶잖아요. 추가를 눌러서 아까 우리 밥 먹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왜 창녀 씨는 왜 이창남 회장님이랑 닮았나 봐. 자꾸 그 한국정보농업인 회장인데 이창남 회장님이 계속 또 이창남 회장님 닮았나 봐. 여기 보면 이름이 뜨죠. 여기 유동경.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인식해갖고 아예 지가 떠져요. 친구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이 친구가 태그가 걸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거 잘못하면은 재판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 정도. 자동으로 이름이 떴단 말이에요. 아, 페이스북은 자동 인식, 네. 되는 거예요, 원래.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 황언니가 지금 안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태그를 따로 걸어주는 거예요. 수정 들어가서 사람 태그하기 눌러서 여기 태그 인식된 사람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그 여기 요 사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동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태그가 걸어지는 게 있어요. 그 요 기능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료해가지고 사진을 게시를 하면 사진이 올라가는 거죠. 저기 위에 보면 유동경님과 이창남님이 함께 답사 연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요 사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태그가 2명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시해 주죠. 그죠? 내가 너무 이론을 안 했죠. 그죠? 이거 하고 나면 저 표시가 예, 있더라고요. 뜨죠. 그죠? 친구 뭐 태그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저도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편집도 바로 되고 태그를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오늘 내가 김서방과 좀만 아침부터 잔소리 해가지고 스토리 10을 무조건 한 개씩 써라 이랬더니 오늘 저녁에 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요렇게 글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질문. 진도가 너무 빠르죠? 혹시나 태그 된 거 삭제하려면 들어가서 그냥 삭제하면 됩니까? 네네, 삭제하면 돼요. X표 누르면 돼요. 태그가 자꾸 걸려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나 태그 안 걸고 싶은데 얼굴이 인식이 되고 지가 알아서 태그를 걸어줘요. 그럴 때는 태그 삭제시키면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뒷모습만 자꾸 그렇게 찍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글 쓰신 것들을 조금 코칭을 조금 해드릴게요. 100코인이지. 아, 이상으로 생각하고 2호인. 에? 사진이 욕심이 너무 많든가 욕심이 너무 없어요.
사진의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거 보니까 어때요? 뭘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 뭐 꽃 구경하세요. 친정에 왔다가 가든 카페에 꽃 구경을 했어요. 향은 담을 수 없지만 눈으로 꽃은 담아왔어요. 꽃은 언제 봐도 향과 모양에 취합니다. 썼어요. 사진이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산만하죠. 산만하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경아 씨는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을 막 엄청 많이 넣고 싶어. 근데 대부분 보면 사진이 약간 산만해요. 근데 글도 보면 되게 포인트를 되게 잘 잡고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하고 대화거리가 되게 많이 생기게 하는 주제와 글을 써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시태그에 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꽃향기에 취하다 꽃 구경을 했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뭐냐면 제목이 꽃 구경하세요. 제목 안 되는 제목 그렇게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뭐 하냐면 요거 차라리 여기다가 위에다가 꽃향기에 취하다 이렇게 제목을 여기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친정에 왔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이제 원래 서울 사람인데 시골에 맨날 있다가 도시에 갔는데 가든 카페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더 좀 자세하게 담으면 나도 그래서 가든 카페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초점을 꽃에 하지 말고 가든 카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훨씬 얘기거리가 더 많겠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추워 있다가 이제 꽃을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봄 기운이 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글을 약간 시각을 조금 달리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너무 좋은 얘기거리 있어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하고 밥 먹는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와 이 사진을 도대체 왜 넣었을까? 나 진짜 궁금했어요. 도대체 전후? 이게 뭐야? 전후 이거 어쩌라고 비볐는데 만나게 아니 숟가락에 이렇게 갖고 딱 떠먹여 주는 사진이라도 하나 넣든가. 남자애들인데 이런 걸 맛있게 먹는 봄 기운 담은 완전 이렇게 애들이 입 벌리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아직은 애들이 사진 찍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글도 되게 잘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이 사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상호 씨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우리 청문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염려를 실제로 하더라고. 아무 네, 상관 이제 그래서 실명은 안 넣고 얼굴을 찍는까지는 알았어요. 이름은 안 넣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유명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아유, 그런 일 없어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도 가로 사진을 2장 넣으니까. 그죠? 이럴 때는 너무 깜깜하고, 이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이죠. 이럴 때는 공부하는 장면에서 제일 좋은 사진은 뭐냐면, 노트 필기를 했던 사진. 그게 정말 괜찮아요. 그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사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사진, 옆에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클로즈업해서 그냥 전체 배경 사진은 1번 사진을 쓰시고 요 사진을 쓰고 그리고 요 사진도 보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옆에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만큼만 올리면서 색의 밝기를 밝게 만들어주면 돼요. 색 보정. 불이 꺼져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예시를 들을 때 블루베리 예시를 들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사과를 했을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블루베리를 하면 이거 되게 좋은 예시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선생님이 사과를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하시고 요 사진은 진짜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가로로 사진을 2장을 연달아 넣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너무나 좋은 사진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쉬운 점은
사진을 찍을 때 전체 사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것만 요게 대문 사진으로 오든가 아니면 요 사진 있죠. 요것만 요렇게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죠. 요 사진이 첫 사진으로 와요. 이건 너무 그래서 요 사진이 첫 사진으로 오든가 아니면 요 사진이 첫 사진으로 오든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사진에서도 보면 매번.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어. 의욕이 너무 많아 지금 막. 사진에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잘했어요. 이제 요 사진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차라리 요 사진 빼고 동영상 크게 넣고 요 세 사진 있으면 딱 좋은 사진. 동영상이 넣으니까 너무 풍성해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말은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단. 그냥 정말로 이게 농협 아니에요, 농업.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사과농부님들 화이팅 뭐 이렇게 협업의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 주 최고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 사진. 나는 이 사진을 1번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이 사진. 완전 하나의 영화 같지 않아요? 이 사진이. 그래서 나는 이걸 1번으로 썼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런 거 잘하죠. 요 밑에 이거 한 줄 쓰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예시예요. 아빠 정의의 눈을 받으라 이렇게. 시우리도 내년에는 혼자 이름도 썼네. 그죠? 시우리도 내년에는 혼자 탈 수 있겠지. 이런 게 한편의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 영화 같잖아요. 그죠? 마지막 겨울왕국. 누가 찍겠어요? 와이프가 찍었겠지. 그리고 이게 사진도 너무 괜찮았어요. 이 사진도. 그러니까 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버들강아지와 우리 집 강아지. 나 이 멘트가 와, 진짜 내가 진짜 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거. 저는 제가 지금 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하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아이에다가는 조금 흐릿하게 한다든가 얘는 초점을 흐리고 얘는 진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하면 더 재밌는 이 사진처럼 진짜 너무 이 사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것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나는 나 같으면 시즌 오프 이렇게 안 하고 밑에 요 문구를 예, 이 문구를 제목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진마다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사진마다 좋아요가 따로 들리고 댓글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상호 씨한테는 일부러 한 번씩 따로 사진 한 장 진짜 괜찮은 것들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씩 밑에 사진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이 사진만 따로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는 내가 댓글을 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항언니한테도 한번 달아준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잘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 그래서 초점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지에 눈, 있잖아요. 그거, 꽃눈, 잎눈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우리가 수전증이 있어서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뒤에가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손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여기 누를 거잖아요. 가지 요 손가락 요거를 여기 꽃눈 옆에다 갖다 대요. 그러고는 초점을 맞춰요. 손가락에다 초점을 맞추면 요 꽃눈에 초점이 딱 가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을 빨리 빼지 말고 서서히 빼면서 탁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이 딱 가요. 대부분 찍어 놓으면 우리 이현만 쌤 찍어 놓은 거 보면 네, 그래서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이제 봄에 이제 꽃이 필 거잖아요. 매화꽃이 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이 없어졌네? 누구지, 그러면? 이장님. 사진을 찍었는데, 산수유를 찍었는데,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장님이 한 거는 뭐냐면, 여기 요 꽃 노란 거가 트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초점이 안 맞아 놓으니까 어디에 초점 가 있어요? 여기에 초점 가 있어요. 다 지금 산수유가 하나도 안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뭐라고 써줬냐 하면 산수유 꽃말이 영원한 사람인데 영원한 사람이 초점이 안 맞아서 슬퍼요. 이렇게 댓글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초점 맞출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카메라를 찍을 때 카메라를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이 생기는 건 알죠? 아이고. 그래요. 작년에는 이기들을 몰랐어요. 막 이랬는데. 네,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찍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찍을 거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놔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요 엄지손가락으로 화면 중간을 탁 터치해요. 그럼 여기 초점이 딱 맞추는 게 생겨요. 그러면 요 손가락이랑 딱 해갖고 탁 해가지고 밑에 누르면 딱 초점이 생겨서 사진이 선명한 사진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해보고 안 되면 연습밖에 없어요. 아니면 빨리 술을 끊어요. 수전증. 그 방법밖에 없어요. 수전증이 꽂히는 방법.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체크인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됐죠. 그죠? 그리고 근데 요런 사진도 사진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거는 했긴 했는데 이렇게 찍지 마시고 조금만 더 앞모습 찍으면 안 돼요. 너무 비협조적이라 몰래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몰래 좀 찍어요. 몰래. 나는 어제 저거 뒷모습이 보인다고 하려다가 그거 하다가 보니까는 없어져 버렸어요. 학 단계 막 올라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 친구를 많이 사귈 때는 이런 게 또 많이 떠요. 반갑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거는 이 사람이 내 담벼락에 와서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일 정리를 해줘요. 여기 들어가서 삭제하지 마시고 삭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요거 3개 눌러요. 3개 누르면 뭐가 있냐면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숨기면 돼요. 숨기기. 한번 눌러보세요. 보니까 다 있어.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막 사귀고 있는 중이래 갖고 친한 척하고 싶어서 내 담벼락에 와서 자꾸 써요. 저런 걸. 생일 카드 이런 거 보낼 때는 좀 냅뒀다가 하루나 이틀 지난 다음에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냐면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면 사람들이 내 담벼락에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쳐다보게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으면 내 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쑥 훑어보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잘리죠. 그죠?
숨기기 하면 내만 못 보는 거죠?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타임라인에서 숨기기 하면 노출은 돼 있는데 내 타임라인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내 타임라인, 내 담벼락에 들어오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를 좀 쓰도록 하실게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사진첩 기능을 할 거예요. 사진첩 기능.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표 사진첩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 사진첩. 그래서 대표 사진첩을 사용하여 회원님을 소개하고 회원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대표 사진첩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내 대표적인 사진 몇 장을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대표 사진 몇 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내 대표 사진첩에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 사진첩에는 나를 뚜렷하게 내가 농부 사진 뭐 그런 사진들이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첩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사진첩 이름을 하고 설명을 넣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진첩을 내가 이제 몇 개로 할 건가? 사진첩을 몇 개로 할 건가에 따라서 이제 내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건데 이제 어떻게 써먹냐 하면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플러스 사진첩이라고 있어요. 그죠? 아까는 사진 넣고 체크인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사진첩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사진첩의 종류가 쫙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사진첩에 나오는 것 중에 내가 모종 키울 때는 딸기 모종 키우기라는 사진첩을 누르고 이걸 하면 내가 딸기 모종 키우기에 관련되어 있던 사진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사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잡스의 여러가지 공작소라는 사진첩에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게시를 하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이걸 제일 잘 쓰는 사람도 동호씨예요. 동호씨가 되게 모범생이에요. 하라는 대로 딱딱해요. 항상. 여기 보면 농장 생활과 귀농 이야기. 그리고 왜 다 농장 생활과 귀농 이야기만 있어? 그리고 이제 서기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게 남는 거라는 거 해서 먹는 거와 관련돼 있는 밥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이쪽에다 써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선화 같은 경우에는 선화의 취미가 이런 뜨개질 이런 거잖아요. 프랑스 자수 이런 거. 쪼엄마의 취미 사진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코주부 농장에 대한 사진첩이에요. 코주부 농장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코주부 농장 사진첩을 클릭해서 보면 코주부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코주부 농장에는 어떤 얘기들, 어떤 것이 있었지, 이렇게 보면 사진이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했던 사진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 내가 친구를 맺었는데 이 사람이 코주부 농장에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터치를 하면. 그럼 여기에 보면 내가 올렸던 이때까지 지금까지 사진첩을 해갖고 올린 사진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또 내 입장에서 쓸 때 보면 나중에 판매글을 쓸 때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골라서 사진 찾아보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진을 다운받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코주부 농장 사진은 이렇고 보면 철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농장 생활과 귀농 이야기 있죠?
그리고 거기 관련돼 있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만 보는 것보다는, 태연 씨처럼, 카드 뉴스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보면 되게 좋죠. 사진에다가 매번 자기 농장 이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기능이 그러면 아까 그 가르쳐 주신 거기서 다 저걸 할 수 있는 그래, 이제부터 사진첩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첩을,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분류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사진첩을, 내 사진첩을 어떤 이야기로 채울 건가?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사진첩이라는 게 있어서, 코주부 농장, 일상 다반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상상 공작소라고 해서 처음에 태연 씨가 몇 번 상상 공작소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진첩 만들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진첩을 많이 구경해요. 그리고 포스팅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첩의 내용에 따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진이 모아지는 기능도 되고, 고객들이 보면, 아, 이 사람이 사과농사 짓는구나, 아니면 뭐 농사 짓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거를 눌러보면 또 사진이 쭉 나오니까 그런 약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첩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사진첩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뭔 것 같아요? 사진첩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 테마별로 분류를 사진첩. 그건 당연하죠. 테마별로 분류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사진첩을 만들기 전에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뭘까요? 저장 공간 아무 상관없어요. 정체에서 저장해주기 때문에. 뭔 것 같아요? 포인트. 포인트가 뭐예요? 사진첩을 만들 때. 뭘까요? 사진첩의 제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호주부 농장 했는데 호주부 농장보다 다른 제목으로 재미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지 하고 클릭해보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사진첩의 기능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글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목. 그래서 오늘은 사진첩을 분류를 몇 가지로 할 건가 1번 정하고 그럼 내가 몇 가지로 할 건가를 제가 아까 선생님들 몇 분은 스토리 라인을 짜드렸잖아요. 농장 이야기 뭐 황언니 같은 경우에도 뭐 사과 이야기, 산숲 이야기 뭐 이렇게 짜드렸잖아요. 짜줬잖아요. 그거를 몇 개로 할 건가? 카테고리를 몇 개로 할 건가? 그리고 할 때 이 제목을 어떻게 지어서 클릭하고 쉽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쉬는 시간 할까요, 빨리? 그래서 이제
뭐 8시 11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브랜드는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얘기로 나눠서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정하고 그거에 따른 제목을 어떻게 갖다 붙일 건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잡스는 여러 가지 공작소를 운영해요. 그리고 잡스의 여러 가지 공작소, 윤 선생의 소셜수다 거창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딸기 이야기하고 사과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뭐 정말 동호 씨처럼 단순하게 그냥 기농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근데 이제 이기는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클릭하기 쉽게 만드는 어구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숙제를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나누고 제목은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가 좋을까요? 몇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잡스가 3개 이렇게 딱. 3개에서 5개가 좋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5개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써보면 대부분 3개. 그러니까 괜히 많이 해갖고 헷갈리지 말고 어떤 건 아예 안 쓰고 막 이러지 말고 3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고, 활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5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농 이야기 중에서도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텃밭 일기, 아까 이렇게 이현마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사과 이야기, 텃밭 이야기, 마을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과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우리 선생님 독수리 오영재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진짜 좋은데 글을 안 쓰셔갖고 내가 괜히 지어드린 것 같아요, 오봉정은. 독수리 오영재 얘기를 빨리 풀으셔야 되는데 설에도 하나도 안 푸시고 애껴 놓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목하고 해서 이 제목 안에 컨셉이 있어야 돼요, 컨셉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스토아팜 그 명원에서 저 차를 마시면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스토아팜 글을 쓰는 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컨셉이 없어요. 내 농산물에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딱 얘기를 하면 나는 제 사과는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딸기도 마찬가지고 뚜렷하게 저는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안 됐는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컨셉이 없어요. 자기 컨셉이. 브랜드의 컨셉도 없고 농산물에 대한 컨셉이 없으니까 브랜드의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정말 많잖아요. 사과 설명할 때 당신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호인 씨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네? 없어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스토어팜을 쓰려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 보면 어떤 농부예요? 어디서 생산하나요? 누가 생산하나요? 어떻게 달라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내만의 사과의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인 씨 사과랑 상호 씨 사과랑 맛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게 맛있어요. 중요한 건 내 사과가 맛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과가 더 맛있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청미한테도 계속 혼내는 게 뭐냐면, 야, 네 사과가 더 맛있었어, 거창 사과라. 더 중요한 건 너만의 사과, 너네 집 사과가 어떤 사과냐는 거예요. 너네 집 사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런 내가 얘기한 게, 생각을 해보면 단단하다, 아삭하다, 그죠? 달콤하다,
달콤새콤하다. 과즙이 풍부하다. 붉다. 그러니까 깔이 좋다는 얘기도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과의 향이 짙다. 이렇게 있잖아요.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도 다 있는 것 중에 우리 사과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다 이걸 써요. 그러니까 특색이 없는 사과예요. 컨셉도 없고. 우리 사과는 달콤새콤해. 그리고 과즙이 풍부해. 이 두 가지만, 제일 특징적인 거 두 가지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사과는 단단하다가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떤 농부가 어디서 생산하나요에 어떻게 쓰냐면 우리 사과가 왜 단단한지를 지형에 맞춰 쓰면 되는 거예요. 당도가 높아요. 달콤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일교차가 심해요. 이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쓰려니까 일교차가 심해요. 해발이 높아요. 오만때만 소리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평범한 글이 되고 누구나 다 쓰는 글이 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나만의 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다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차별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컨셉이 없는 거예요. 컨셉. 그러면 내 사과가 어떤 사과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농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브랜드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를 쓸 건가. 다 기농했잖아요. 기농 이야기만 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철이님처럼 상혜씨처럼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나는 달리기를 해. 나는 축구를 해. 나는 드럼을 쳐. 그러면 그 취미의 얘기를 피겨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블로그, 우리 공동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농사원령가 이제 내가 지은 건데 이게 농사 이야기를 농사원령가 이렇게. 그리고 취미 이야기는 피겨라이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식동원, 음식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블로그는 공동 블로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농사원령가 이렇게 또 농사원령가 쓰면 안 돼요. 여기 사진첩. 이제 뭔가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해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제목이 특이하거나 재밌거나 아예 코믹하게 가거나 요즘 신세대 애들이 쓰는 말을 쓴다든가 나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약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거고 그러면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면 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펼쳐갈 건가. 우리 그 집 있잖아요. 옛날 집이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카테고리 한 개 넣으면 되게 좋잖아요. 흙집 짓기 뭐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아니 지금 그 상태에서 딱 찍고 나오죠. 거기 담벼락도 나오고 거기에 새싹이 한 개 나오면 쓰면 되고 거기 기와에 이끼가 낀 거를 비가 오면 이끼가 확 솟아나고 그것도 쓰면 되고 얼마나 쓸 게 많아요. 그리고 그 기와 옆에 달이 하나 걸리면 달 찍으면 되고 태양이 비치는 그걸 하면 또 태양 비친 걸 찍으면 되고 이야기거리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을 한 개 여기 있던 걸 절로 옮겨서 써도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햇살을 내리쬐는데 이렇게 그거 마루에 걸터 앉아서 찍어도 되고 얼마나 찍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어떤 얘기를 할 건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야기를 나눠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정말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사진첩을 보면서 아 오늘 별로 안 썼네. 이 사진첩 한번 오늘 써봐야지 하고 이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한 개씩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사진첩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이야기로 제목을 쓸 건가를 해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 갖고 가는 것까지 오늘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진첩을 눌러보세요. 사진첩.
취소하고 여기 사진첩 플러스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진첩을 누르면 위에 사진첩 만들기가 있어요. 사진첩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만들게 돼 있죠? 그러면 사진첩 이름 쓰고 설명 넣고 설명 넣고 설명 넣고 저장해서 누르면 글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대표 사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 사진을 넣으면 돼요. 한번 지금 다들 만들어 보세요. 지금 예, 요거 써야죠. 오복농원 이야기. 이야기까지 써야 그렇죠. 오복농원 이야기 이렇게 써야죠. 제가 만들기 사진첩 이름 여기다가 사진첩 이름 그리고 여기는 설명. 이런 제목은 띄어쓰기 필요 없나요? 아니 그게 사진첩에 들어갔을 때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아까도. 아, 못 보셨어요. 내가 다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띄어쓰기도 띄어쓰기 해야죠. 여기는 사진첩에는 띄어쓰기 해야죠. 요 둘이는 똑같은 걸로 공유해서 하세요. 애플 플러스는 다 해놨을 건데. 왜요? 만약에요. 아니 만들어놔요. 설명 그래야지 내가 사진첩을. 추가하잖아요. 응. 그러면은 딴 사람이 내 거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제목 말고 설명도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설명 보여드렸잖아요. 왜 이러실까? 다시 여기 볼게요.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잠깐만요. 보세요. 왜 안 돼?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농장이 그거 사진첩 이름이었죠.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진첩 이름하고 여기 설명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궁금해갖고 클릭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좋아요도 눌러주고 여기다 댓글도 새로 달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사진첩 기능이 있어서 따로 독립체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첩 만들고 일단 사진첩을 쭉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사진첩 한 개 한 개 들어가서 다시 위에 사진 넣고 요 사진을 이 대표 사진 요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일단 다 내가 1, 2, 3, 4, 5번까지 지었으면 그거를 만들어서 완성해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설명글 넣고 완성하는 것까지 해보세요. 이제 이 설명글을 넣는 것도 또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해놓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세요. 설명글은 나중에 넣어도 돼요? 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진은 어떻게? 사진은 나중에 넣는다니까 일단은 만들기 완성시켜요. 만들기부터 하는 거예요. 만들기. 만들었죠? 그죠? 여기 사과 만들기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하면 또 사진첩 또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내게 아니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첩 여기서 또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고 내 담벼락에 들어가면 사진첩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아예 대표 사진첩 만들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거기 클릭하면 사진첩을 쭉 만들 수 있어요. 잘 안 되시면 제가 가볼게요. 사진첩만 만들면 되지. 사진은 막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사진은 나중에 이제 글 쓰면서 계속 넣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만들면 돼요. 한 개만. 내 취미 달려라 창렬 씨를 넣어야죠. 달려라 창렬 씨. 그러니까 이제부터 찍어서 올려야지. 들으면 언제 해요? 생각 중입니다. 왜요? 빨리 해요.
아, 수정하면 들어가져요. 수정. 해보세요.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 여기잖아요. 게시물 수정? 게시물 수정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되나? 사진첩 기능이 없나? 없네, 여기는. 올라간 글은 원래 택이 돼 있는데. 안 되네. 내 거는 되는데. 잠깐만. 안 되는가 봐요, 그 핸드폰. 해가지고 사진을 어떻게 넣어요?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 조금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사진첩만 일단 만드세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사진은 클릭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 이제 여기는 한 개 만들었잖아요. 삭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 하세요. 그러면 사진첩 여기서 만드세요. 그러면 아까 만드는 처음에 거는 다시 또 어디 다시 갔나? 그거는 저장돼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잠깐만요. 사진첩. 아까 지금 느림보 사과 만들 예, 여기 느림보의 슬로우 라이프예요. 슬로우 슬로우. 라이프. 느림보 사과 만들기. 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 여기 사진첩 개. 다시 만들고. 어, 수정하면 돼요. 수정. 네. 점점점. 그죠. 여기 있죠. 수정. 사진첩 1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수정해서 다른 걸 넣어요. 이거 말고 꼼지락꼼지락 잘못 넣어가지고. 그러면 네. 있죠. 이제 나오네. 이렇게 수정. 됐죠. 혼자 따라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 지금도 처음이에요. 같이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자매 아니에요. 자매 같아서. 난 그래서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무슨 농사 지시는데요? 양동. 그래서 페이스북, 아니, SNS를 하실 전혀. 그래요? 네. 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일단은 사진첩이 잘 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해보시고, 여기는 사진첩 할 거면 뭘 해놨어요? 지금 요거 제목. 괜찮네. 우리 같이 놀아요, 뭐예요? 이제 그 영추에 와서 이제 놀거리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물놀이 한 거,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같이 놀아요. 이제 이 뜻이 지금 그래. 나하고 같이 놀자는 뜻도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다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안 맞는 것 이렇게 같아요. 되니까, 이게 같이 놀자라는 뜻으로, 내가 조금 애매해서. 놀거리 같은 거 이런 게 하나가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얘는. 네. 오늘 뭐 먹지도 괜찮고. 이제 영추에 와서 해먹는 요리들이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 자기들도 올 때 펜션에 와서 뭘 해먹을지가 나올 것 같거든. 이걸 펜션에서 뭐 먹지 이렇게. 아니,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자고. 너무 단순하니까 펜션의 의미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네. 상관없어 그거는. 오늘 뭐 먹지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바꾸면 좋겠어. 이거는 안. 우리 같이 놀아요.
그러면 텔레비 보면 뭐하고 놀지 이런 것도 응, 있고. 응, 응, 응. 뭐하고 놀지 이렇게 좀. 베리베리 이야기. 보랏빛 향기. 안 돼. 안 돼. 베리베리 이야기. 베리베리 이야기. 베리베리 이야기 바꿀까? 사고뭉치. 그래서 얘를 베리굿 애플의 파수꾼? 우리 강아지는 안 먹으시면 많아. 강아지 먹지. 아, 안 좋아, 안 좋아. 이 통째로 버려요, 이거는. 네. 네, 네. 강아지 이야기 하지 마요. 그냥 그냥 일상적인 이 얘기를 하시면- 담을 거를 뭘로 할 건지. 일단 키다리 아저씨와 키다리 아저씨의 어이, 보랏빛 향기. 아니 보랏 보랏빛. 키다리 아저씨가 보랏빛 선물. 보랏빛 선물. 응. 키다리 아저씨가 선물 항상 주잖아. 보랏빛 선물. 그것도 있겠다. 키다리 아저씨와 이거 사고뭉치 이런. 아, 요거를 전체 또만 통틀어서 요걸로 응, 빼고. 응, 응. 그럼 이것도 그만 이어 들어가면 안 되겠네. 안 돼. 이거는 황토집은 따로. 따로. 황토집이라고 하지 말고 흙집 풍경 하지 말고. 흙집 창문으로 본 세상? 흙집 창문 넘어. 창문 넘어. 넘어. 창문 넘어 세상. 넘어 땡땡땡. 텃밭으로. 텃밭 할 거예요. 요리 넣어도 되겠다. 텃밭 나중에 요리 보랏빛 넣으면 선물해요. 되겠다. 그냥 텃밭 이치워요, 이거는. 응. 보랏빛. 그래서 텃밭 넣으면 이야기도 여기서 넣고, 강아지 이야기도 여기 넣고,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되잖아. 응. 네 개만 하시. 우리 같이 놀아요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나 되게 치즈는 되게 좋은데, 그 뭐라 그래? 그래,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이거를 수정하려면 사방든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던지는 비석치기 같은 이런 놀이를 뭐라 그래요? 비석치기 이런 놀이를 뭐라 그러지? 이름도 모르고 놀았어. 그런 놀이를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그런 놀이를 그러니까 옛날 놀이인데 지금으로 바뀐 놀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검색이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금 이거를 한 포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아니 그 안에서 수정이 되는 거가 땡땡이 나와야 수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사진첩 만들고 계속 만들기만 해요. 만들고. 아까 만들어 놨는데 걸 이름을 바꿔야 바꾸려 되니까. 아 그러면 안 만들어 잠깐만 놨는데? 여기 뜰 거. 여기 있잖아. 여기서 요거를 요거는 수정하면. 응. 자자자자자. 다 됐죠?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진 같은 거 넣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부터 글을 쓸 때 사진첩을 선택하면 그 사진첩에 사진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기존에 대표 사진도 그렇고 사진첩을, 이렇게 사진을 몇 개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진첩 이렇게 사진첩에 들어가면 사진첩 모두 이렇게 치면 사진첩이 쭉 나눈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점이 3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점 3개. 점 3개. 그러면 점 3개를 눌러요. 그러면 사진첩 수정 있죠. 수정. 여기 수정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터치해 보세요. 점이 없으면. 그냥 터치. 다시 어떻게 하자 하면 대표 사진첩이라고 있죠. 거기를 대표 사진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뜨거든요. 대표 사진첩이라고 뜨고 모두가 떠요. 모두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쭉 뜨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누르면 여기 이거를 이름을 수정할 수 있고 이거를 화면 자체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그러면 내 담벼락에 들어가 보세요. 내 담벼락. 자,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 번만 설명하고 맙시다, 우리. 자, 여기 딱 요렇게 보이죠? 그러면 나를 클릭하면 내 담벼락으로 가죠? 그죠? 담벼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어가는 방법은. 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해도 되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대표 사진첩이라고 있죠. 대표 사진첩. 대표 사진첩을 클릭하면 대표 사진첩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 나는 안 만들었어요. 그냥 귀찮아서. 이게 있고 만약에 그 옆에 모두라고 있죠. 모두. 모두를 클릭하세요. 눌러요. 그러면 내 사진첩이 다 떠요. 다 뜨죠? 그 중에 내가 이제 만드는 게 윤 선생의 소셜 수다를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그냥. 그러면 점점점 3개를 누르면 이 제목을 바꿀 수 있고 화면을 터치하면 그냥 여기다가 터치를 하면 이 사진첩 안으로 들어가지고 요 점만 터치를 하면 제목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을 터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점 3개가 있죠. 점 3개는 무조건 뭔가 수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점 3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름 바꿀 수 있죠. 여기다가 아까 얘기하신 거 설명글 안 넣은 거 설명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장하면 되겠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기다 추가하고 싶을 때 지금 추가하고 싶잖아요. 그죠?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사진 동영상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추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앞으로 글을 쓸 때마다 사진첩 해가지고 글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차곡차곡 생기니까 지금 미리 막 이게다 막 넣지 마시라고. 괜히 일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글 쓸 때 여기 이제 차곡차곡 모아지는 걸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을 넣으면 돼요. 사진은 어떻게 넣느냐. 자 보세요. 여기 요 화면을 터치를 하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떠요. 그러면 사진첩 커버 사진 변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커버 사진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설명해 줄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다 사진첩을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사진이 안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손으로 요 위에를 터치를 하면 요 위에를 왜 이거 안 돼?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보면 사진첩 커버 사진 변경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를 터치하면 요게 떠서 요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떠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나와 있는데 한 개 있는데 왜 안 돼? 아 동영상이라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아무거나 클릭하면 느림노동을 풍미하게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아니요 저절로 뜨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진을 클릭을 선택해야 돼. 해가지고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를 이 사진이 요로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
요 사진첩으로. 싶으면은 꼽혀. 네. 그렇지. 근데 점시계가 이게 그게 안 뜨네요 이게. 프로필 점 3개 누르면. 예. 이 제목 바꾸게 되는 게 없네. 그러네. 이거 또 왜 안 되지? 전화기만 사사람. 아, 여기 수정 있잖아. 이렇게 수정. 전화기마다 다 달라가지고. 수정 누르면 돼요. 되셨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때까지 포스팅 했는 것들을 이제 안 되더라고. 안 했으니까. 사진첩에 넣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내 거는 안 되는데 삼성폰은 되던데. 안 돼요. 공유하게 누르면 내 그 사진첩에만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아니, 다 타임라인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진을 그냥 지금 그냥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네. 거기 가서 사진첩에 가서 사진을 두루루룩 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예쁘네. 멋지다. 이거 전시한 거예요. 아, 잠시 괜찮다. 사진 너무 욕심 많아요. 아니 이건 그냥 왜 전체. 찍냐면 내가 낸 작품이 다 이거라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 찍어놓은 사진이. 그러니까 여기 한 개 한 개 이렇게 자세하게 예, 찍는 거죠. 있어요. 그렇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되게 재미있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애플드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기 거 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설명 보세요. 보면 왜 사진첩 안 만들었어요? 근데 왜 없지? 그래요? 나한테는 왜 안 뜨지? 아직 그게 안 됐나? 아직 안 뜨는데. 여기는 사진첩을 어떻게 지었냐면, 아, 그래요? 아,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안에 사진도 안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애플드림 꽃맛 사과 탄생기, 하늘 담은 블루베리 인생기, 그 다음에, 우리 김기영 씨가 트럭 타는 아줌마의 한 땀의 여유, 이거 규방 공유한대요. 그리고 아이들 별명 여우, 새, 망고의 띠아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띠아머리가 뭐냐면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와 정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띄었고 그 다음에 꿈농부 철수의 마이스터 진출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아직 안 됐어. 안 돼. 사진첩에 안 만져. 그러니까 사진을 안 넣어서 안 뜨는가 봐, 아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여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느림보 사과 만들기니까 느림보 농부잖아요. 달팽이 사과 농원이잖아요. 달팽이 사과 농원 맞죠? 그래서 느림보 사과 만들기, 느림보 농부의 슬로우 라이프, 느림보 농부의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느림보의 풀무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이렇게. 그 마지막 거는 느림보 농부라고 그러는 거. 네, 맞아요. 느림보 농부의 풀무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느림보 농부, 느림보 이게 계속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컨드 네이밍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있으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호 씨 옥수 기대되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은 갤러리에 들어갔다가 내가 포스팅 했을 때 갤러리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포스팅 똑같이 하시고 거기다가 사진첩만 클릭해서 분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또 순서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글 쓰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글 쓰면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럼 1번 뭐 하라 그랬어요? 사진을 넣는다, 1번. 2번 사람을 태그한다. 3번 체크인한다. 4번 사진첩을 클릭해서 사진첩을 누른다.
4번 사진첩. 사진첩에서 사진첩을 고른 다음에 글 쓰고 게시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해볼까요? 1번 게시물 만들기 클릭했을 때 1번 사진을 선택한다. 1번. 아,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자, 1번 사진을 선택한다. 1번. 2번 사람을 태그한다. 사람을 태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태그한다. 3번 체크인을 누른다. 체크인. 내 농장 이름 체크인. 4번 뭐예요? 사진첩을 고른다. 사진첩. 그 다음에 5번 글 쓴다. 6번 게시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것만 잘하면 글만 잘 쓰면 돼. 사진만 잘 찍고. 이제 이거는 요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글 잘 쓰고 사진 찍는 게 되게 걱정이잖아. 그죠? 방법은,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많이 하면 돼요. 많이 하면. 사진은 많이 찍으면 되고, 글은 많이 쓰면 돼요. 근데 사실은 사진은 많이 찍으면 감각이 좀 생기는데, 글은 많이 쓴다고 나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내가 매주 해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코칭을 거의 6개월가량은 2기 분들은 해줬는데, 3기는 욕심이 빨리 하고 싶어. 빨리 졸업시키고 싶어 하고 내가 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 3월달부터는 좀 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이래갖고는 늘지가. 그래서 좀 이제 코칭을 조금 해주려고 해요. 나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내 글은 제발 소개하지 마. 코칭 안 해줘도 되니까 내 글은 제발 띄우지 말라고. 나 코칭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나한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그러면 내가 절대로 코칭 안 해줄 테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왜 내 거 자꾸. 별로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근데 많이 코칭 받으면 확실히 글이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글은 자꾸 써야 되고 자꾸 코칭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진은 많이 찍으면 정말 좋아지긴 해요. 그리고 사진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 거 많이 보고 그러면 힌트 얻어서 그것처럼 비슷하게 찍다 보면 사진을 잘 찍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글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조금 받으면 글은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판매글로 쓴 건데, 이제, 사실은 다 있잖아요. 이게 글이 다 한 번에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뚜벅뚜벅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겨야 되는 딸기, 이걸로 제목으로 내가 한번 글을 썼고, 그 다음에 허리를 숙여 절을 해야 되는 이걸로 내가 글을 한번 썼어요. 그리고 딸기 향기 먹으면 새벽 딸기 이걸로 글을 한번 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걸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쓴 게 요 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우리 집 나가는 골목이에요. 안개가 자욱하는데 새벽에 우리 남편이 여기 요쯤에 그게 있어요. 가로등이 한 개 있어요. 깜깜한데 이렇게 가는데 너무 안 듣는 거야. 이 뒷모습이. 그래서 요 글을 적으면서 밑에 노래를 어떤 노래를 했는데 장미여관의 퇴근합니다를 내가 그거 유튜브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퇴근합니다. 그게 이제 남편이 일찍 퇴사를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막 EBS 방송 찍었을 때 감독님이 이거 너무 좋다고 써먹었어요. 이 사진도 써먹고 그 노래 배경에 깔린 음악이 퇴근합니다. 그 노래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그 어둠을 뚫고 이겨내야 되는 딸기 농부의 숙명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지 따니까 이걸 했더니 고샘이 댓글에다가
원래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냥 딸기 수확하는 이런 얘기였는데 고용쌤이 밑에다 댓글을 뭐라 썼냐면 절을 해야 되는 농부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그 구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개 한 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계속 우리 하우스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월평들에 우리 하우스에만 맨날 불이 켜져 있어요. 아무도 불이 안 켜져 있고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어둠을 이기고 새벽 딸기를 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새벽 딸기를 따야지, 얘들이 숨쉬기 전에 따야지 딸기가 단단하거든요. 딱 해가 나기 시작하면 딸기가 미끌미끌거려요. 그래서 딸기가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7시 이전에 따야 되는 거예요, 딸기는. 그래서 이제 딸기 한 끼 머금고 단단한 새벽 딸기를 위해 농부는 오늘도 어둠을 뚫고 이겨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었는데, 이제 그 글이 또 반응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판매글을 쓸 때 요렇게 세 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양을 못 보내는데 농부의 고뇌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함께 담아 보내준다. 이렇게 써서 이제 내가 택배를 시작한다는 걸 알리는 판매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혀 사과 팝니다. 단단하고 아삭한 사과 팝니다.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좋아요나 댓글 산 사람들은 주문 안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스토리 채널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냥 문자가 와요. 근데 어디서 보셨어요? 그럼 다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혀 연락 안 하던 작년에 딸기 먹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약한다고 계속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좀 길들이는 스타일이라 내가 보내주고 싶을 때 보내드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기다려요. 돈만 넣어놓고. 그러면 내가 되는 날. 근데 핑계는 뭘로 되냐면 딸기 상태가 아주 좋을 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고객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능한 날짜에 내가 딸기 따는 날에 괜찮은 날에 딱 보내요. 그럼 보내고 문자를 보내든가 어떤 사람은 아예 문자도 안 보내기도 하고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 농장주라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감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는데 거기에다가 별로 그렇게 태클을 안 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냥 배드 딸기, 그 수경 딸기는 서서 그냥 이렇게 뚝뚝뚝 따잖아요. 그걸 하고는, 이거하고는 사람이 드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게 그 기능이 있는 게 사진첩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잘 이거는 나의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강사도 이 사진첩으로 이렇게 하라는 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방법이에요. 내가 터득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판매글을 쓰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제 사진첩에 들어가서 사진을 쉽게 빨리 고르고 그걸로 포스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 막 온데 섞여 있는 사진을 막 고르고 넘겨보고 사진 고르다가 지쳐가지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사진첩만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쫙 다 나오니까 그렇게 분류해서 딱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전에 게시한 글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다시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전에 쓴 게시판에 들어가 가지고 뭐 클릭을 해서 이동시키고 그러지는 못해요. 복사하면 되죠, 복사.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옛날에 썼던 것 중에 괜찮은 구절을 내가 또 쓰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점 3개 예. 누르든가 아니면 여기 화면을 꾹 누르면 복사가 떠요, 복사. 그냥 화면만 이렇게 꾹 누르면 전체가 복사되죠. 그러면 내가 거기
타임라인 거기에다가 꼭 또 누르면 붙여넣기가 나오잖아요. 붙여넣은 다음에 내용을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다시 수정하면 그렇죠. 내용을 수정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쓰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새해 인사. 그러니까 이제 새해 인사는 이제 이거는 옛날에 뭐 했냐면 이 사진이 뭐였냐면 정월 대보름날 제가 달집 앞에서 종이에다가 그날 달집 앞에서 뭐 했냐면 송산마을에 놀러를 갔는데 송산마을 달집 행사를 내가 취재를 갔다가 그 달집 앞에서 다들 종이에다가 소원을 빌어가지고 태우는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요 종이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의 소원은 뭐였냐면 딸기 4동밖에 없을 때 4동을 더 안전하게 짓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썼던 거예요. 그 옛날에 썼던 건데 이제 뭐 할까 올해 소원은 또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다가 요 사진을 쓰고 요거는 내가 이제 갖다가 수정해서 붙였어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를 정착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잡서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바르고 행복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해달라. 이게 중용의 얘기와 상통하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서 내 브랜드를 자꾸만 탄탄하게 굳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새해 소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처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태연 씨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면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제 코즈모 농장을 지켜봐야 성원에 감사한다. 그래서 앞으로 청춘일기는 도전한 청춘일기는 계속될 예정이다. 한번 달려보겠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라. 하면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사진 한 장 넣는 거예요. 그 이제 정미도 시켰는데 정미는 예쁘게 안 해가지고 내가 혼내고 또.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새해에는 또 새해에 맞게 이런 것들을 내 농장이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진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나를 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응원의 점수를 되게 얻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쓰는 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내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로도 되고 태연 씨 같은 스타일, 요런 스타일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정월 대보름날 몇 년 전에 원래 사진은 요 사진이었어요. 요 사진. 그래서 잡사 윤선생 딸기 내동 무사히 무난하게 지을 수 있게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대보름 날 달집 태우는 이런 행사와 함께 요 사진을 게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진짜 내동을 짓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내가 지었잖아요. 짓는 과정도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포스팅 했으니까. 근데 결국 지어져 갖고 딸기를 심는 거, 뭐 이러면 사람들이 댓글 밑에다 생각, 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심었네요. 막 이런 얘기도 쓰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정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정상은 쌤이라고 있어요.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그분이랑 같이 그분이 이제 막 찍어 주신 건데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막 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해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써 나가면 과정을 보여주니까 이걸로 해서 또 올해는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정을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저 사진 네? 아, 다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애플드림 한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요. 그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사진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사진첩을 다 만드는데 꿈농부 철수의 마이스터 진출기. 뭔 얘기를 할 건지 딱 보이죠? 얘기가. 그리고 애플드림 꿈맛 사과 탄생기. 그 다음에 애플드림, 드림과 연결해서 꿈이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하늘 잡은 블루베리 인생기 이렇게. 그리고 트럭 타는 아줌마의 한 땀의 여유. 그 다음에 이렇게 오 하트 잘했네요. 여우새 망고의 띠한 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앞으로 꾸며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스트 활동하는 모습들을 쓰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이야기를 여기서 쓸 거고 블루베리 이야기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블루베리가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씩 맺히는 이런 하나하나를 계속 써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이제 한 땀의 여유, 거기서 바느질하는 이런 휘게라이프 쪽에. 그래서 우리가 귀농하고 좀 젊은 사람들은 꼭 휘게라이프 이런 것들을 한 개씩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는 거를 항상 넣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나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 뭔가를 한 개는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취미를 한 개 가지는 것도, 시간 다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렇게 괜찮죠, 그죠? 제목들이. 다른 사람 해놓은 거 보면 참 괜찮죠, 그죠? 내 거가 참 그렇죠, 그죠? 다듬어야 돼요. 저기도 다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로 펼쳐 나갈 건지. 게시를 계속 하면서 뭐 제목도 조금씩 수정하고 계속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제목이 잘 수정이 안 돼요. 한번 해놓으면 그냥 그걸로 가게 돼요. 근데 제목도 자꾸 수정하면 더 좋겠죠.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거보단 요 말이 어휘가 더 이쁜 게 생각이 났어. 지금은 빨리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럼 조금 수정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도전기가 또 생겼어요. 만약에 내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의 테마를 더 꼭지 사진첩을 한 개 더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좋은 점이 뭐냐면 사진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기능이. 작년 말쯤에 생겼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내가 만들게 하고 사진첩을 처음에는 이 기능도 없었어요. 사진첩을 누르면 그 안에 들어가 사진이 쫙 나오는 기능이 원래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클릭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쫙 볼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잘 안 해요. 이런 걸. 그냥 내 스타일은 별로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고요.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없어서 이제 우리 2기 총무가 쪼마마가 와서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노트북이 있으시면 노트북을 갖고 오시면 좋아요.